야, 14번. 자기 신고 안 쓴다고 받았어. 나 근데 사귈 마음 없다 진짜. 같이. 아니 진짜 사귈 마음 없어. 다 같이. 그거 갖고 와요. 몰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누구 줄까? 딱 일어나면 나 있어. 나 여기서 2번 나왔는데. 이거였나? 나 이거 촉. 제가. 아니 명이랑 이거 뭐야 어차피. 나 그거 못하고 올랐어. 일이 나을 것 같았어. 나는 2번만 헷갈리다가 이번에 선생님 오늘 저거 안 주신 거 아니야? 아, 정수생 거야? 1번 아니야? 3번이야. 선생님 거야? 아 이거 진짜 15분 썼는데 못 풀었어. 풀자마자 느꼈어. 아니 이거 쉬운 못 문제는 풀겠다고. 자, 여기를 해석을 조금 해야겠죠. 위쪽을 보시면 여기는 당연히 주기함수가 되겠고요. 근데 문제 조건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뭐 연속이라는 말도 없고요. 미분 가능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번 시험에서 등장한 불연속 함수의 극대 극소 개념이 도입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개념 자체를 알아주셔야 돼. 개념 자체를.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불연속점일 때 해석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지? 극대. 그거는 근데 연속 개념에서만 적용이 되던 버릇이었고, 이번 최초로 해서 빵꾸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 A점, X는 A점. 이렇게 불연속 상황에서 함수값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가 극대라는 해석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극대라는 해석. 불연속의 너희 교육과정에서는 특히나 불연속 상황에서도 극대극소 개념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였어. 그러면은 반대로 똑같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함수값만 보는 거예요. 여기도 극소 개념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가. 주의값보다 값이 작을 때 미분이 안 되더라도 극대극소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미적분어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V자 같은 형태로 여기 미분이 분명히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극소라는 개념이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불연속일 때 그럼 지금 문제는 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뭐냐면은 당연히 이런 예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연속 개념에서 봤어. 연속 개념 맞죠? 불연속이다 끝났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확장시켜서 여기 상황 A점에서는 여기도 다시 극대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극대라는 해석. 근데 반대로 함수값이 유무차이죠? 함수값이 유무차이야. 여기 상황 안에서는 만약에 여기를 보겠다고 했을 때는 함수값이 없어. 함수값이 없어. 위에서는 A일 때의 극대에 대한 어떤 함수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극대값이 존재해. 근데 이때는 A일 때의 함수값이 있긴 있는데 아래쪽에 있어. 이때 그러니까 얘는 극대 존재. 그래프 형태가 비슷하긴 하지만 한색값이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의 유무에 의해서 얘는 극대값 쟤는 극소값이죠. 저 극소라고? 극소지. 이 범위 안에서는. 이 범위 안에. 그래서 우리가 구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항상 극대극소 정의를 할 때는 어떤 이런 열린 구간이나 특정 구간을 잡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구간을 잡아놓고. 여기서는 극소. 극소존재.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조금 미적분 툴을 하다 보면 기출문제는 존재하지 않아서 얘기를 조금 슬쩍슬쩍 해주긴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이런 계단식의 형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계단식의 형태. 근데 범위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기 지점과 여기 지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겠습니다. 여기는 극소고 여기는 극대예요. 그러면은 중간 요 지점들 상수함수인데 여기 지점들 만약 이렇게 구간을 잡아서 봤다고 하면 얘는 극대와 극소가 동시 존재 모두 만족합니다. 극대이면서 극소입니다. 아무튼 괜찮은 좋은 문제였어. 풀려고 낸 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 이런 식의 개념적인 부분이 접근이 되신 상태에서 들어가셨어야 되는 문제. 개념적인 이런 거를 모르면은 되게 좀 쉬운 문제 쪽에 서역해서 14번이라고 냈긴 냈는데 접근 자체가 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었어요. 풀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단은 요거의 개형 자체를 내가 어떻게 잘라서 주기로 쳐다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꺼내셔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14번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몰라도 어느 정도 개형만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 번호가 한 18, 19, 20번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 해석 상황에다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해설지에서 굉장히 나도 해설지를 슬쩍 보긴 했는데 잘 나오긴 했거든. 일단 얘를 미분된 형태가 내가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외웠는데 이걸 거예요. 당연히 미분된 형태가 이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얘가 0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석을 할 거야. 0. 뭐 어차피 분모는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따로 없고요. 그러면은 위에 형태를 보면은 2차식이죠? 2차식이야. 즉 A라는 점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 대해서 두 개의 어떤 프라임 함수. 근데 대소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A 값에 대한 부호가 없기 때문에 A가 양수다 음수라는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2차 함수일 뿐이니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요. 얘가 프라임입니다. 얘가 프라임이에요. 모르게 깊은 생각을 하면서 자는 표정을 짓고 있는 뭐 있는 거냐? 네? 보고 있어? 이게 fx의 개형이에요. fx의 개형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잘라야지, 어떻게 잘라서 어디 구간을 어떻게 쳐다봐야지 지금 이 조건상을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조건상. 이 조건상.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내가 0을 그리고 2를 이제 표시할 거야. 열린 구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0하고 2를 어떤 구간 상황에서 정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할 건데 딱 0이라고 하는 파트와 2라고 하는 파트를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겠느냐. 뭐? 극소값? 해설을 할 때는 나는 이쪽부터 시작을 했거든? 이번에 이쪽부터 시작을 해봐도 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잡을 건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더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더라. 이런 식으로 한번 근데 주기함수 되잖아. 주기함수요. 그리고 분명히 0은 포함하고 있어요. 2는 포함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개형 공부가 굉장히 필요해. 개형 공부가.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해설을 해주면 그냥 이걸 계속 구간 잘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 무슨 얘기냐? 지금 내가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하면은 0이고 2야. 근데 얘가 뭐 하겠어? 반복하겠지. 네. 이렇게 잡았을 때. 과연 0이라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함수라면 그렇지. 0에서 극소 개념이 나와서 얘는 아닌 거야. 얘는 아닌 거야. 이런 식에 대한 공부. 이거 아니네? 그러면 이번 두 번째. 요런 식. 요런 식. 그럼 여기고 여기. 여기가 반복된다고?
뭐이씨. 아무튼 뭐 이런 식이 되든 뭐 이런 식이 되든 뭐. 그래서 여기서도 벌써 주황색에서부터 해석이 되게 많이 갈려. 되게 많이 갈려. 무슨 얘기냐? 선생님, 내가 어떻게 자르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이게 주기함수다 보니까 이쪽이 더 아래로 내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 가지고 한 시간 할 수도 있어. 이 한 문제 가지고. 그만큼 중요했던 문제고 활용이나 생각하는 범위가 굉장히 커요. 분명히 0이라는 거랑 2라는 게 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둘의 함수값이 같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의 개형을 잘랐을 뿐인데 이런 여러 가지 구조성이 나오잖아. 맞니? 네. 근데 얘는 0하고 2 사이에서 극소라는 말을 만족하지가 않아. 왜? 0하고 2 사이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극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그래서 여기는 탈락이야. 왜? 0하고 2 사이에서 극소여야 된다며.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며. 근데 지금 개형을 보기에도 극대잖아. 개형을 보기에도 극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족시킬 수 있는 거를 여기? 극소? 라고 하면 여기로 갖고 들어오는 게요. 여기 뭔가 가지고 있어야 돼. 0하고 2가. 그 사이가. 0하고 2가. 근데 여기로 결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0이 여기겠구나. 2가 여기겠구나. 0이 여기에 있어야겠고 2가 여기에 있어야겠구나. 그래야지 그 사이에서 왜냐면 2를 내가 쳐다보지 않을 거거든. 2를 쳐다보지 않을 거거든. 2를 쳐다보지 않을 거야.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도 괜찮니? 알아듣겠어? 네. 그러니까 이걸 구간 잘라서 자기가 해봐야 돼. 결론은 나도 그냥 가이드만 제시해줄 뿐이야. 개인의 이대한 이해도나 이런 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 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문제는 원래 이렇게 개형 찾은 다음에 14번이다 보니까 함정이 없겠네 라고 들어갔을 뿐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원래 요 개형을 보더라도 지금처럼 개형을 봐야 되는 거야. 무슨 개형을 보냐면 노멀하게 0하고 2에서 함수값이 분명히 같을 수 있는 현상이 있을 테고 맞니? 아니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테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구조성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함수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다 보면 결론은 이쪽을 오른쪽이 채워줄 거 아니야. 그럼 문제 조건에서 이걸 만족하겠죠 얘는. 왜냐? 극대고 극소. 얘 오케이. 이런 거 돼. 그럼 얘는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다 보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거. 지금 여기서 0이라는 점에서 이 모양이면 극대라는 개념이 적용되냐 이거지. 아니라고요. 여기는 되네요. 되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는 0이 가운데 있고 요 사이에 0이 가운데 있어요. 0이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일단 저거를 문제를 풀 때 A가 양수다. 혹시 A가 0이 되면 어쩌지? A가 음수다. 라는 이런 식의 판단을 해보면 A가 양수라면 당연히 대소가 A가 있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있을 거야. 얘는 음수겠고 얘는 양수겠죠. 네. 이런 식의 기준성을 둔 다음에 풀이가 진행돼야지. 근데 이 A,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여긴데 A하고 마이너스 A 벌써 머리가 조금 아파지는데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정수값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수값 이 A라는 범위가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큰 상황이야. 0보다 큰 상황. 근데 어디까지 되겠냐는 거죠. 어디까지.
2죠. 2가 될까? 안 돼. 2가 될까 안 될까? A가 2라면. 안 돼. 포함이 안 와서. 왜냐면 2를 포함해 버리는 순간 2를 포함해 버리는 순간 얘가 A가 2야. A가 2야.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2가 여기서 2의 등호에 대한 판단 2가 되냐 안 되냐? 2가 되냐 안 되냐? 안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면 얘는 마이너스 아니고 2면 마이너스 아니고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건데 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겠죠. 이 사이에서 극소값이 있냐는 거야. 없잖아. 등호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하나하나 그려봐야 돼. 하나하나. 해서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이가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거. 이가 되면 0하고 이 사이에서 극소값이 존재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단 말이야. 극소값이 존재하는 형태가 안 나와요. 그리고 2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만족하는 A는 1밖에 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A가 만약 0이라면요. 0. A가 0이라면 A가 0이라면 그럼 내가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0을 포함하고 2가 안 되게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 개형이 A가 0인 상태에서는 0이 그때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봐봐. 극대 개념은 깨져버리잖아. 안 돼. 이번에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저 작고 마이너스. 잠깐만 대소가 이거 모르겠잖아. 모른다. A하고 마이너스 A 대소를 모르네. 음수라고 해도 얘가 클지 대소 판별이 안 되네. 대소 판별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다시 기준을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크다 나가야 되나? 그냥 별상 얘가 무조건 더 크다라고 해서 풀어낸 건 잘못된 거구나. 아 근데 문제 구조상 보면은 A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항상 뭐가 존재해야 되냐? 0이라는 값이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내가 여길 잘라야 되니까. 여길 잘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A보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인 거지. 얘는 100% 음수라고 내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0이 존재하려면 얘가 음수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안 그러면 조건 상황이 맞부딪혀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0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마지막 해석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도 이해가 안 가니? 좀 어려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응. 저 A 넘기면 소거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1이. 이거 넘기면? 얘는 음수고 얘는 음수잖아요. 아, 아닌가? 그러네. 뭔 생각한 거야? 왜 여기에 0이 아, 존재해야 돼? 잠깐만. 왜 여기 0이 왜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 0에서 극대값이고 0하고 2 사이에서 극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요 구간을 포함을 해야겠다고. 요 구간. 요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 해석이었어. 그치 도훈아? 네? 아.
어렵지. 그래서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겠었고. 이거 어? 진짜 맞아. 2보다 작아야겠어. 이거야. 0하고 2 사이. 0하고 2 사이라나. 이게 0하고 2 사이. 아, 비슷한 문제가 한두 문제만 더 있어도 어떻게 해줄 텐데, 이번 기출에 처음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문제 구조성으로는 이게 정답이 다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3일 수밖에 없는데, 아, 그래프를 엄청 많이 그려봐야 돼. 엄청 많이 그려봐야 돼. 그리고 함수값까지는 원래는 판단을 더 해보는. 근데 괜찮아. 이번 달에 한 번 나왔으면 다음 달 정도만 되면 유사문항이 각 출판사마다 나올 거야. 각 출판사마다 쏟아질 거야. 3월 분석을 하고 나면. 그때 다시 내가 유사문항을 다시 챙겨줄게. 한 문제 봐가지고 이 문제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되는 학생들은 소소한 거고. 그래서 원래는 지금은 그냥 음수양수 판단으로 끝나는 문제야. 14번이라서. 원래는 지금처럼 함수값 판단도 진행을 해줬어야 되는 얘기가 맞는 건데. 함수값 판단. 왜냐면은 0하고 2에서의 함수값이 같아도 되고 0이 더 작으면 안 되고 0이 더 크면 되고 그런 함수값에 대한 판단 개념까지. 선분 맞춰야 좀 많이 어려워. 차라리 이런 문제를 쿨하게 이해가 되시면 조금 더 되신 학생은 조금 더 해설지 읽어보면 해설지가 진짜 길게 써나긴 했는데 다 필요한 설명만 써놨어. 해설지 같은 경우. 아싸리 모르겠다. 아, 조건 자체가 안 된다. 버려도 돼. 이런 문제가 늘상 나오진 않을 거야. 그냥 한번 시험 삼아 내봤는데 안 되겠구나 우리 애들이. 그럼 버리는 거지. 괜찮아요. 또 유사문에 또 나올 리 차라리 18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본 유형인데 합성함수에 대해서 거기만 좀 조심하시란 말이야. 얘를 어떻게 정말 잘 해석을 할 거냐. 예. 합성함수 그리면 안 되고요. 합성함수 그리는 거 아니죠. 네 거야? 한쌤이 그려서는 너. 한쌤이 그리는 방법 알려줘. 그냥 방법은 알겠는데 왜 그걸 그래? 왜? 왜? 알면 좋지. 나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러분들 1학년 때 생각을 잠깐 해보자고. 1학년 때 생각 잠깐 해볼까? 만약에 fx가 또 문제를 만들어내. 이거 너무너무 머리 아파 죽어져. 이렇게 치면은 이게 1학년들한테 나오는 문제가 될 거야. fx 뭐 이렇게 된다. 괜찮니? 네. 근데 1학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라고 나오냐면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1학년 1학기 때. 근데 얘를 가지고 합성함수 그리냐? 아니라는 거지. 무슨 그리는 행동. 내가 이 함수를 그려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맞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x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x의 개수. 그렇다면은 얘를 당연히 합성을 하게 되면 왼쪽은 4차, 오른쪽은 2차야. 근데 1학년이 무슨 4차를 그리냐고. 지금도 여러분 합성함수 좋아. 다 좋아. 어떤 방법이든 좋아. 정 안 되면 거기까지 가는 건 맞는데 지금 형태에서 그게 아니라 그냥 얘 자체로 정확하게 똑같은 형태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을 치환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 해석 자체를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왼쪽은 그냥 FT 2차식이고 오른쪽은 T에 대한 1차식, 1차 함수, 기울기 1짜리 원점을 지나는 거.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어요. 당연히 이 T의 값이 2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당연히 맞죠? 이 T라는 게 T가 2개가 나올 텐데 하나의 요쪽을 T2 이걸 T1이라고 했을 때 정확한 값을 구할 수는 있어. 여러분도 돼. 근데 그냥 근사치만 구해도 어차피 내가 T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T를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T를 결론 구하는 게 아니야. 그냥 T2라는 거는 그냥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라는 것만 중요한 거고
T2는 2보다 큰데 여기까지만이야. 여기까지만 내가 있는 그 교점에 대한 거지. 왜냐면은 여기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4란 얘기죠. 내가 지금 뭐하냐, FT를 이렇게 치환을 하면서 뭐야, 아무튼 치환하면서 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잡을 거는 fx는 내가 t라고 잡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냐면 t는 이쪽을 뭘로 해석하니까 상수함수로 해석하니까 상수함수. 마지막 해석에 대한 교점은 뭐냐면은 하나의 t는 2보다 클 거고요. 2가 한 이 정도 있다면 어차피 위쪽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의 t는 0하고 마이너스 2 여기 있다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4개에 대한 교점에 대한 해석만 필요한다는 거야. 지금 이 문제도 그러니까 기본 문제인데 학생들이 여기를 모르다 보니까 나한테 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풀어줬는데 이렇게 풀었어요. 얘랑 익스포넌셜 제곱에 15. 그럴 때 시작 자체를 f에서 t로 하는데 선생님 그걸 왜 t로 해요? 라고 질문한단 말이야. 이러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지. 그냥 늘상 당연한 틀이란 말이야. 합성을 그리지. 그래도 좋지. 그리면 좋은데 너무 수식이 터져요. 야, 여기가 시작이야. 안에 있는 식 합성에 대한 거. 진짜 씨. 나가 좀 자다 와. 피곤하지? 신경 쓰. 나 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슬픈 경험 같은 것들. 여기서 그러니까 t로 잡으니까 여기서 ft의 익스파일 제곱 15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1차적인 해석이 뭐가 되는 거야? 녹색. 그냥 원래 함수에다가 얘 상수함수잖아. 근데 얘 값이 결론은 여기 4라는 거랑 당연히 양수인 건 알겠어. 결론 2제곱 15를 내가 정확한 값을 모르겠는데 양수인 건 알겠고요. 2라는 게 대략 2.7 정도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진짜 제곱을 해보더라도 얘는 4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 자체가 한 번 일단 직선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네들의 각각의 위치가 T1, T2, T3가 생겨요. 그럼 내가 그 값의 범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왜 찡그래요? 뭐가? 어디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어렵지? 더 쉬운 거 있어? 네? 더 쉬운 거. 뭐가 싫어? 더 쉬운 방법 있으면 알려달라. 선생님 말 이렇게밖에 못해서. 신기했어요.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1년 넘게 가르치기 잘못 나 아무튼. 신기해. 이게 그냥 당연한 풀이지 않니? 이게 해설지 풀이지 않니? 몰라요. 선생님 뭐라는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반장? 알려지 아니란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뭔 소? 이거 그럴 수 있어. 그래프 그렸어요. 됐어, 알았어. 됐어. 그럼 T1은 내가 정확하게 값의 범위를 음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맞죠? 응. 그리고 T2는 내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없어. 그냥 0하고 2 사이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T3에 대한 걸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T3를. T3가 근데 T3가 내 포인트가 뭐냐면 T3가 과연 4보다 클까 작을까요? 왜냐면은 상수함수를 한 번 더 그릴 거야. 이 노란색처럼. T3가 이 T3점이 4보다 크면 위쪽으로 그릴 거고요. 4랑 같으면 그냥 4에 대한 걸 그릴 거고 4보다 아래면 아래쪽에 그릴 거야. 결론은 T3가 4와의 대소관계에서만 내가 집중을 할 거야. T3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지금 그린 값이 뭐냐면 여기 그린 값이 2제곱분의 15예요. 근데 진짜로 F식에다가 원래 식에다가 F4를 한번 구해보려고. F4가 얼마야? 4를 넣으면 2제곱분의 10, 16이네요. 얘보다 어때요? 크죠? 크다는 거는 4가 이쪽에 있다는 거야? 4가 이쪽에 있다는 거야? 이쪽에. 어디 있다는 거야? 왼쪽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거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T1 그릴 거예요. T1은 음수니까 아래쪽에다 그릴 거고요. T2는 0하고 2 사이니까 0하고 2 사이니까 여기에다 그릴 거고요. 4보다 크니까 위쪽에다 그릴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요. 되게. 이게 당연한 풀이 아닌가? 근데 이 당연한 풀이가 되려면 왼쪽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수학을 잘 못해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지. 무슨 그런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합성함수에 대한 그래프 해석인데 잘 좀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당연하지가 않으면 안 되는 풀이니까 정말 점수 주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은 틀리시면 안 되겠고 혹시나 잠깐 어차피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불현듯 생각이 들어도 15번 맞췄어? 15번이 뭐야? 경우수죠? 틀렸어. 원순열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15번 같은 경우를 틀리면 3대 2대 못했어. 대학을 못 가요. 어? 대학을 못 가요. 그냥 기본적인 원순열에 대한 얘기인데 어? 제가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틀렸으면 좋겠어. 그냥 차라리 어려운 거 14번은 같이 틀려. 딱 문제 보고 각이 안 나와. 넘겨야 돼. 넘기는 연습도 필요. 14번 이번에서 학생들이 좀 전체적으로 등급컷이 잘못 나왔던 이유가 아니 낮게 나온 이유가 14번에서 내가 막힐 줄이야. 14번에서 막힐 줄이야. 난 쿨하게 던져. 그럼 쿨하게 넘기고 서술형으로 가든가 해서 서술형 가다가 서술형 한 27번에서 막혀. 그럼 다시 근데 14번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였지. 다른 문제를 다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니? 그렇지 않아? 근데 자꾸 14번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좋은 연습인 거야. 수능 때도 그렇고. 막히면 일단 다른 문제를 다 봐야지. 그렇지? 검사는 솔직히 안 될 거라 생각해요. 문과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과잖아. 그러니까 한 번 풀 때 제대로 천천히 푸시고. 지금 이런 문제도 원순열에 대한 문제고 일단 원순열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지금 원순열에 대한 거 여자 3명을 먼저 배치를 시작할 그래도 요거 기준도 뭐 선생님 그리고 얘기하지만 나는 P를 쓰지 않아요. 나는 P를 잘 안 써. 아예 배제. P 자체는 공식에서 사용을 하지 않아. 그냥 여자 3명이니까 여자 3명을 원순열 먼저 안 칠게. 레디 퍼스트. 그러면은 여자 3명을 안 쳤어요. 그러면 여자 3명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을 거야. 공간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은 안 치기 직전에 생각을 해봐야겠지. 얘네들에 대해서 근데 명수가 각각 다 틀려야 되기 때문에 남자 6명을 일단 어떻게 쪼개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 2명, 3개의 그룹으로 쪼갠다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 흐름적으로 들어와야겠지. 흐름적으로. 남자 6명을 하나, 둘, 세 팀으로 쪼갤 거야. 뭐야? 집합분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와야 돼. 집합분할. 집합분할의 생각이 들어와야 돼. 집합분할.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뭐가 되냐면 당연히 뭐 6C1, 뭐 5C2, 3C3. 그리고 개수가 틀리기 때문에 뭐 팩토리 없고, 팩토리 역수 없고. 그러면은 이제 쪼갰어. 내가 3개 팀으로 쪼갰어. 그냥 쪼갰어. 쪼개고 나면은 안 칠 거잖아. 안 치면 되잖아. 3패 끝.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했는데. 1이 나왔어요, 1이. 답이 없어가지고. 안에서 돌려야 되잖아. 그거 안 했어. 그니까 그걸 까먹었어. 3패. 마지막에 얘네끼리에 대한 자리 바꿈. 그쵸. 그거 안 했어. 얘네끼리에 대한 자리 바꿈. 남자 군대에서. 여기까지는 분할만 했잖아. 분할만. 나누기만 했잖아. 3패도 더 해줘. 여기에다가 자리 배치에 대한 얘기를 그리고 여기 앞에 2팩 했던 거 잊지 말고. 그렇죠 뭐. 뭐 좋은 문제, 좋은 시간.
20번 문제는 정말 좋은데 20번 문제를 아마 맞춘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없을 것 같아. 20번이요? 어. 아까 풀었는데 틀렸다며. 아이고 너무 할 거야. 시간 다 걸렸어. 아, 근데 이거 SM이 1, 2, 3, 4 더한 거 아니에요? 20번 20번 그러니까 이거 SM이 1, 2, 3, 4 더한 거 아니야? 맞을 거. 근데 3, 4가 1이랑 같잖아. 이거 2로 나누고 이걸 뺐거든? 무슨 말이야? 알지. 근데 A 아 이거 문제 이해 못하겠어. 하지마. 문제 이해? 하지마. 이렇게 어렵게 나와. 설명을 들어야지. 설명을 듣고. 근데 원래 수능 때 이거 박스 넣는 거에 확률로 나요? 랜덤이야? 랜덤인데 보통 수능 때도 그랬고 거의 확률에 초점을 요즘에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확률적인 것 같아. 미적투 아니면 확률일 것 같은데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 오 확률이 문제 확률. 나와. 수능에 확통과 문제 나와. 10문제. 네? 8문제 나왔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 진짜 너무 싫어. 8, 12, 10. 외우면 돼. 너희가 아직 덜 외웠고 아니면 덜 공부하고 덜 생각해서 설명 들어보고 어려우면 그냥 이 자리를 탁 차고 나가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아직 설명을 틀린 거 이해해. 설명 안 들었잖아. 비슷한 유형으로 들었어. 아니면 너희가 제대로 공부를 안 했잖아.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 어? 들었을 때 아차 싶어요. 아, 그 이거야? 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 열이 있고 두 번째 열이 있어요. 됐지? 네. 그만 떠들고 김시은. 아, 너는 그냥 나가도 돼. 인정. 아니요. 첫 번째 열에서 그냥 빵개를 고르고 두 번째 열에서 세 개를 고를 거예요. 그냥 근데 세 개를 고른다고 했을 때 제발 NC3 시작하면 그냥 나가. 나가야지. 그거 했어. 근데 처음에 근데 그거 알아? 답이 NC3 없어요. 올리면 답이 없어요. 너무 커져갖고 무게에서 벗어나. 나 더 해야 나 되는데. 저거에서 포기했어. 나도 저거에서 포기했어. 답이 안 나오더라. 생각을 해보면 근데 문제 조건 상황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백이십. 그냥 타일 세 개를 고르는 게 아니잖아. 그쵸, 빈칸이 그 하나씩 타일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띄엄띄엄. 띄엄띄엄 붙어있지 말래잖아. NC5? 비슷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다. 뭐죠? 약간 비슷해, 약간. 뭐냐면은 그럼 발상을 잘 들어. 이 발상 그냥 요 하나에 요 말하잖아. 이거 나올래? 이 발상 하나에서 끝난다고 그냥 이어붙지 않는다는 생각이야. 이어붙이지 않는다. 이어붙이지 않는다. 이어붙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생각을 두 가지로 해줄 수 있어. 너희들의 해석에 대한 포인트를. 뭐냐면은 그 주체를 검은색 타일 위주로 해줄 수도 있고 흰색 타일 위주의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단 말이야. 흰색 타일 위주의 생각. 그래도 두 가지를 들어보시고 너희는 그거에 대한 확장 능력만 계산하시면 돼. 왜냐면 검은색 타일을 일단은 첫 번째 열은 하나도 고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두 번째 한 줄에 대한 해석만 정확하게 해보시면 된단 말이지. 근데 내가 검은색 타일을 3개 있을 건데 검은색 타일을 3개 고를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냥 3개만 고르면 안 돼. 그냥 무작정 3개만 골라놨어. 근데 얘네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여기에 1부터 n까지의 넘버링이 있다고 치자고. n까지의 넘버링이 있어. 그렇지? 그렇지 동현아? 아 나 씨. 1부터 n까지가 있어. 그렇지 동현아? 그럼 봐봐. 얘 내가 검은색 타일을 선택을 할 건데 잘못 선택했어. 3, 4, 5가 걸렸다 이거지. 그럼 문제 조건에 위반되죠. 여기를 더해주는 거. 맞죠? 아, 나 이거 한쌤 말한 거 꼭 그게 말해주고 싶어. 아니라 그냥 얘네가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경우 뽑을 거를 고려를 해서 항상 타일 2개를 세이브해 놓는 거야. 흰색 타일을. 흰색 타일을 따로 빼놔. 그러니까 원래 총 n개의 타일이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봐 2개를 몰래 빼놓는 거야. 그럼 총 타일을 몇 개라고 생각하고? n-2개의 타일을 가지고 거기에서 네 맘대로 타일을 고르란 말이야. 검은색 타일을 할 거를. 그럼
이 n-2개 왜냐면 두 개는 세이브 해놨잖아. 네. 두 개는 따로 빼놨단 말이야. 아. 그리고 네 맘대로 고르라고. 그냥 네 맘대로 다 골라. 근데 만약에 연속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 연속되는 경우라면 그 사이에 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딨나? 뭐 늘상 부려서 괜찮아. 15졌다. 진짜 이건 진짜 어렵다. 그래서 이 발산 자체 두 개를 옆으로 빼놓는다는 생각. 잘 들어. 근데 이게 검은색 타일 위주의 해석이고요. 그러면 흰색 타일 위주의 해석도 머릿속에 외워야 돼 그냥. 쌤. 근데 이렇게 널리 하면요. 그걸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근데 아무데나 넣으면 되는 붙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봐. 붙어 있을 수 있는. 붙어 있을까 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봐. 그렇다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요 해석을 받아들여도 그러니까 본소식이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암기고 자 이게 지금 문제 쪽에서 얘기하는 이게 흰색 타일에 대한 해석이야. 들어. 아 얘가 물어봐. 아 얘가 물어봐요. 아니야. 물어보지 마. 다리 아파. 야 빡쳐 안 쳐. 생각해봐. 빡쳐 안 쳐. 이거 물어봤어 얘가 83이 뭐냐고. 그래. 재미가 없어. 너무 좋아. 자 이번에는 흰색 타입 위제 해석이야. 뭐냐면은 이게 문제 쪽에서 제시하는 중복 조합에 대한 해석이고요. 흰색 타일을 내가 네 군데에다 깔 거고요. 무조건 검은색 타일을 여기다 배치를 시킬 거예요. 검은색 타일을 배치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흰색 타일의 개수를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검은색 타일을 3개를 배치할 거기 때문에 흰색 타일은 총 n개에서 몇 개가 되는 거야? n-4. 자, 근데 중복 조합이죠? 네. 이런 거지 같은 짓이 했다고 내가 문제를 맞췄다고 생각하는 건 안 돼. 중복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어? 말했어. 자연수인지 범위. A, B, C의 범위. A, B, C, D의 범위. 범위야, 범위. 그렇다면은 얘네 블랙 타일, 검은색 타일들이 붙어있지 않게 하고 싶으면 무조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는 어디냐면 B, C는 무조건 일보다 자, A하고 D는요? 영보다 이 범위까지가 완성이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내가 이런 식의 해석이면 수식을 다시 고칠 필요가 없이 BC가 칭얼칭얼 되니까 하나씩 주면 결론은 몇 개야? n-5. 그러다 보니까 4h n-5가 문제 정답이고 어차피 이 계산치나 이 계산치는 동일한 계산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그냥 한 문제만 1단락만 이해하시면 그 두 번째 해석부터는 그냥 스무딩하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해석이 안 돼. 여기 해석이. 안 된다는 건 그냥 안 들어봤었고 안 들어봤었고 들어봐도 이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또 뭐가 있을까? 이 비슷한 개념들이 계속 비슷한 문제. 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왜? 내리는 거? 한쌤이 해준 거 있어요. 갈색이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좋아요. 난 쌤 C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지금 됐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예제를 가지고는 뭐 다 비슷한 개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뭐냐면은 내가 분명 영상 쪽에서는 해주긴 해줬는데 여러분은 안 보셨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그냥 단순히 설마 A, B, C, D가 자연수다. 설마 여기까지 여기 위에 쳐다보면 A, B, C, D가 자연수야. 자연수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설마 그러면은 요거까지는 아시겠지. 15시 4지. 내가 1하고 15 중에 마음대로 아무거나 4가지를 뽑으면 자동 순서 배치가 된다는 얘기잖아. 자동 순서 배치. 근데 당연히 이런 풀이를 이런 개념을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제약 조건이 들어갔지 당연히. 이게 아니라 방금 전에 이건 지울게요. 어차피 그냥 기본적인 얘기니까.
D가 C 뺐는데 1보다 크고 C가 B를 뺐는데 2보다 크고 B에서 A를 뺐는데 3보다 크더라.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 얘기. 힘들어져. 힘들어진다는 거야.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럼 얘가 15면 얘는 14는 안 되네? 14는 안 되네. 그럼 13이어야겠네? 그러면 수가 서로 막 밀리면서 막 쥐어 싸겠네? 그럼 이거는 센시에 나왔던 그냥 기본적인 예제일 뿐인데 이런 예제를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할 거냐면 일단 풀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D는 이게 일단은 샘플이야. 이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구조에서 바꿔주는 거야. D라고 하는 건 C보다 플러스 1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맞춰주려면은 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샘플이야. 풀이를 그래서 머릿속에 한 두세 가지는 담고 그 중에 하나는 기억나지 않겠니? 그럼 얘를 정리해 써보면 왼쪽은 정리하면 얼마지? 7 A 플러스 U B 플러스 3 C 더하기 1은 D는 이렇게 풀어서 결론은 여기에 맞춰진 7부터 15의 개수가 7, 8, 9, 10, 11, 12, 13, 14, 15 9개 9개에서 4개를 고른다. 이 풀이야. 더하고 제일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요 구조를 맞춰주는 거야. 근데 여기 답이 왜냐면 얘만 단독으로 더할 수 없으니까. 그럼 왜 옆에 안 보여요? 15도 15에 15는 안 보이세요? 아니 D는 영향을 안 미쳐요. D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뒤쪽만. 아 이게 너무 네 자리라서 그런가? 좀 작은 개수를 작은 걸 가지고 얘기해볼까? 어차피 요거 찾는 거야 일도 아닐 것 같은데 y 빼기 x가 2 이상의 차이를 갖는 걸 가지고 얘기해보고 싶단 말이야. 2 이상의 차이. 그러다 보니까 y는 요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 요거에 대한 얘기. y는 냅둘 거란 말이야. y는 냅둘 거야. 그럼 진짜로 맞는지를 한번 요런 거 기본 예제를 가져다가 써보면 돼. 아 차이가 2 이상 나는 거 뭐 있지? 라고 했을 때 y가 5이면 xy를 좀 바꿔서 y가 5이면 2 이상의 차이가 나올 때 하려면은 2 5이면 1 4이면 1 끝? 없지. 이제 없지. 근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받아들이시고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야. 여기서도 그러면 이게 하나의 작은 이렇게 바꿔주면 뭐가 되냐면 3 x 플러스 2 y는 5야. 그럼 여기서 얘를 그냥 하나의 문제로 다시 보시면은 될 수 있는 구조가 뭐밖에 없냐면 3 4 3 5 4 5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바꿔주면 그때 y는 4 5 5가 되는 거고 그때 x는 뭐가 되는 거야 이때 진짜 1 요거는 막 대충 대답 아무튼 그게 정확하게 이 구조랑 맞아 떨어지는 구조예요. 근데 얘를 지금 너희가 방금 배운 요소를 가지고 대답을 해보자 이거야. 방금 배운 요소예요. 방금 배운 거. 그러니까 이런 식의 풀이가 기본적인 샘플이고 그냥 내가 방금 전에 배웠던 1부터 15까지 어떤 타일이 있는 거야. 그치 동현아? 1부터 15까지 타일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몇 개를 고르고 싶은 거야? 4개. 4개를 고르고 싶은 거야. 4개. 네 개를 고르고 싶은데
C하고 D 사이가 1보다 커야 되니까 얘네가 붙을 수 있는 14, 15 이런 게 된다는 거야? 돼? 아니요. 안 되지. 그럼 여기 최소한 타일이 몇 개 하나? 한 개? 한 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고. 한 개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최소한. 여긴 타일이 최소한 몇 개? 2개. 여기는. 3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을 떼어놔야 되니까 이 타일이 최소한 6개는 모아져 옆에다가. 뺀주자. 세이브. 총 몇 개의 타일 중에서? 그러니까 15개.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나머지 타일 중에서 네 4개를 고르는 거. 결론 정답이 다 똑같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같은 흐름으로 같은 비슷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적용을 하시면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야. 선생님 어디에 푸냐고? 나는 외워. 외워야지. 이게 무슨 발상의 차이야. 그냥 너희들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들으면 되는 거고, 나는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을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보면 이 예제가 떠오르는 거야. 이 예제를 언제 했냐고? 저번 달에 했어. 나는 저번 달에 했잖아. 여러분들은 안 했잖아. 센 C에 있는데.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이때 한번 들어보고, 아, H 해석이 되는구나. C 해석이 되는구나. 블랙에 대한 해석이 되고 화이트에 대한 해석이 되고. 아, 그렇게 정해감이 드는 눈빛은 하지마. 많이 봐. 어쩐다 그러면 하지마. 귀찮아. 나 못하겠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제발. 할 수 있어요. 기억하시는 거야. 영어 단어지 뭐. 맞지? 들었을 때 어려워? 어려우면 나가면 돼. 내가 잘못한 거라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세이브에 대한 느낌. 응? 중복조화라고 푸시려면 범위에 대한 상등관계. 범위에 대한 어떤 범위성에. 이렇게 자면 기억이 날까? 오늘 도훈이가 핵 열심히 나에게 주의를 끌어주고 있어. 선생님이 긴장하도록. 이 내용이 어렵다. 나 지금 졸리다. 뭐 이렇게. 방금만 다 들었어. 이해가 안 돼. 주제. 세졌지. 진심으로 물건 찍을 수 있었는데 아쉽다. 여기다 봤는데 4번을 아 그런 게 아직 개프 뭐 그렇게 찍었어. 뭐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뭐야? 그 생각해 누나 빼면 5번이다. 이거 뭐야? 그래서 나번에 대한 것도 그거니까 나번까지 마무리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아 쉬든가 해야지. 이거 뭐 자꾸 자고 이씨 뭐 잡다가 하고 이거 씨 이게 말이 여기까지 해 오늘? 아니요. 어? 왜 산만해? 사는 어지러워요. 뭐라고? 어지러워요. 그치. 너무 어려워. 아 내가 이상하게 한 건 했다? 아니에요. 아 들어도 모르겠다? 너무 신기해서요. 뭐 이런 거 있다고 하고 있지? 아니에요. 더 쉬운 방법이 없나? 선생님 고민해볼게. 아직 내가 모자랄 수 있어. 너가 참이야. 어려워서. 너가 참이야. 안 풀었는데요? 너 이 새끼! 야 이번에는 문제 쪽 두 번째 줄을 봤더니 두 번째 줄에서 예. 두 번째 N개의 타일에서 검은색 타일이 몇 개? 예. 2개래잖아. 검은색 타일이 2개래잖아. 맞아? 두 번째 줄에서 검은색 타일을 2개 고를 거라고.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블랙 위주의 해석과 화이트 해석을 다시 한번 보자고. 원래 하나만 해주고 싶은데 그건 내 입장인 것 같고. 자 블랙 해석을 해보면은 블랙 나 2개 뽑을 거야. 2개 뽑을 거야. 하지만 붙어있기가 싫어요. 여기 한 장은 무조건 껴야 될 거 아니야. 한 장은 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한 장을 뭐 해야 될까? 세이브 해놔야지. 세이브 해놓으면 결론 몇 장 중에서 n-1장 중에서 2장 고르는 경우 끝. 이게 나겠지. 이게 나. 네. 이게 나인데 해설지 이게 나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화이트 해석을 한 거야. 해설지에서는 이게 나가 아닙니다. 미안해. 나 아니야. 여기 화이트가 있고 화이트가 있어. 그럼 블랙을 당연히 여기 쪽에 낄 거야. 그러면은 A, B, C가 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가 되는 거야? n-2가 되는 거지. 네. 블랙 2장을 빼놓고 올릴 거 아니야, 화이트는. 네. 근데 범위에 대한 해석, 조합 해석을 하려면 B가 1보다 그렇지. 이 느낌 뭐잖아. B가 1보다 크고 A와 C는
0 이상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B는 찌멀찌멀거리니까 하나 더 주고 그럼 몇 개야? n-. 그게 3H n-3이 H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 네. 이게 결론은 계산치가 또 이쪽이랑 똑같은 해석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라는 거는 그래 아래쪽에 두 장 골랐어. 아래쪽에 두 장 골랐어. 아래쪽에 두 장 골랐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한 장을 골라야 되는데 이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이 두 장을 뺀 몇 개 중에서 네. n-2에서 몇 장? 한 장. 얘가 그냥 나라는 거지. 반복하시고 외우시는 거죠. 검은색 해석을 할 거냐 흰색. 근데 둘 다 해석이 좋아. 둘 다 해석이 중간고사 범위잖아. 둘 다 해석이 중간고사 범위야. 라는 거지. 웬만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아, 피곤한데. 아, 21번을 자꾸 찍었어요. 뭐 이런 얘기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거기서 뭔가 문제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생각을 전혀 1도 안 하고. 이게 뭐야, 이게. 김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말해봐. 이거 모르겠어요. 그게 할 말이야? 그게 할 말이야? 그게 할 말이야? 아니. 제가 콜라 어디 갔지? 왼쪽 아래. 야, 이거 21번 해주신 거 아니야? 저희만 했어요. 저희 반만 해주세요. 버스 영상이 있던데. 아, 이거 문제가 너무 좋아서. 진짜 이번 21번 문제는 진짜 좋았어. 아,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21번 영상 봐. 자꾸 똑같은 걸 4개 맞춰 보여. 나머지 2, 3, 4, 5, 6번 필요해.